2026년 3월 21일 토요일 날 AI 실무 적용 세미나 입문과정 현장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2시간 반 동안 진행되어 있는데 그걸 방송 녹화로 하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논의됐던 이야기됐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촬영하여서 현장 강의 영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이제 여기서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잘못된 예시로 뭐 연약 집안 처리 공법을 알려줘 뭐 이런 식의 강의 이런 식의 질의가 됐을 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뭐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뭐 자료 미제공에 대한 일반사항, 추가 확인사항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교과서적인 거 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네. 이런 질문들은 지양해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현장 강의 때 했던 것들이 이제 좋은 질문 기본 구조를 갖춘 질문 사례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예가 되면 좋은 6가지 사례를 위해서 업무 목적을 적어줬고 대상 상황을 정해줬고 현재 그다음에 입력 자료를 넣어줬고 집안조사 보고서 되겠죠. 그다음 이제 판단 기준, 그다음에 출력 형식, 뭐 주의사항 여기까지가 이제 그 좋은 질문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습용 질문인데요. 어, 이런 이거 넣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윤곽집안 처리고법 알려주라고 그거 채팅이 시작됐으니까 계속 이어져서 프롬프트가 입력되는 겁니다. 그대로 아까 복사해 넣었거든요. 예. 벌써 초안 자체가 개요, 집안 조건, 구성 요건, 뭐 제약 조건, 적용 근거. 이제 뭐 계산서 이런 것도 즉 작성이 가능하다 나오는데 잘 보세요. 질문을 보면 아까는 연약 집안 처리를 알려줘 이런 질문에서 현장에서도 이제 회의하기 전에 핸드폰으로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대상 상황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입력 자료에서도 중요한 한 단면에서 중요한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 이런 걸 좀 넣어줬을 때, 그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건 이제 공법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내주라고 얻고자 하는 게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이런 사항이 이렇게 기본 구조를 하나, 둘, 셋, 6가지 구조, 업무 목적, 대상 상황, 입력 자료, 판단 기준, 출력 형식, 주의사항. 이 교환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대로 잘 작성해서 주면, 근데 이게 교환이 작성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할 때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상세히 좀 애한테도, AI에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넣은 대로 사업명, 집안 조건, 제약 조건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근거, 검토, 공법 사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자료가 좀 더 들어가는 자료 수준에 맞춰서 어, 아웃풋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실습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AI로 활용해 본다는 게, 이런 것들을 계속 사례를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체화시켜가는 과정이 AI 활용 수준이 실무에서 올라가는 것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 사례인데요.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74학번 선배님이 이제 질의를 한 건데요. 이거 보면 내용이 굉장히 학문적입니다.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뭐냐면 환경 친화적인 도로 노선 선정에서 지형 지질 및 동식물성, 토지 이용 위력 경관 요소를 고려하는 주요 내용 등을 항목별로 제시하라. 산림지역을 통과하는 4차선 노선 계획 시 동식물을 고려한 통과 방법과 적용 가능성, 생태이동 통로의 종류와 특징을 제시하라. 생태 환경에 뛰어난 산림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노선 계획에서 생태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명시설의 설치 방법과 조명시설의 종류를 제시하라. 평야 지역 하천 제방을 따라 계획하는 도로 노선에서 야생 조류의 이동을 따라 노드키를 방지할 수 있는 횡단 유도 식재의 종류를 야생 조류의 비행 고도 확보 관점에서 제시하라. 이게 경관 도로에서 아주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보면, 저도 사실 통합 분야에서 오래 일했지만 정확하게 의도를 몰라요. 이 작업을 하려고, 사람한테 작업을 시킬 때도 이거를 하려고 해도 상사가 나한테 무슨 지시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질문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면 항목 나열할 또는 시험 답안 스타일, 실무 목적, 그 답안 스타일로 실무 목적이 부족한 특징을 갖습니다. 이걸 한번 좀 예시를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하고, 질문의 이제 구성 요소가 아직 안 거쳐진 상태거든요. 여기서 나온 것도 이제 관련 이게 뭐냐면,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로공학 기술자가 그냥 집안부 직원 데려다가 이것 좀 해봐 이랬을 때, 지방공학 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모르기 때문에 관련 기준이 뭐가 있지?
공신력인 해외 자료가 뭔지 뭐 이 정도 수준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사가 정확히 지시하지 않으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AI 활용해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AI도 지금 지방공학자, 저 같은 지방공학자 같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명령 한 적 없어요. 공신력 자료 대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 이걸로 일하니까 뭐 대한노선검 회피 저감 보상 모니터링 구조를 수행하기 바람직하다. 이것도 지금 자기가 지시하는 거지, 임의로 하는 거지 지시를 받고 한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자료 찾는 데에서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이 정도라도 답이 나오는 건 질문의 수준이 그 AI의 그 이게 기준을 좀 안 지켜서 그렇지 질문 수준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 네 가지가 도로에 대해서 뭐 경관에서 중요한 요지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라도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제가 여지껏 뭐 작업해온 기본 스타일에 따라서 얘가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케어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결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뭐 할게 발주처 제출용 서술형 본문이랄지 뭐 표준신부연 재현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시가 없으니까 이제 임의로 여지껏 작업해온 그 아주 기본 설정에 따라서 그냥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질문과는 다르죠. 아까는 실무이기 때니까 연락지원 처리공법이 같은 거 할 때 목적 상황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한 거고 이거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또 임의적으로 또 좀 저는 판단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환경 친화적인 도로 설계와 이제 관련해서 발주처 설명 자료, 실무 검토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 질문이 아니겠냐.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친환 노속 선정시 고려해야 될 사항, 아까 했던 이상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정리.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기서 사전에 보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정리를 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논주가 되지 않을까. 뭐냐면 또 뭐냐면 발주처 설명 자료 이런 내용이 왜 해야 되는지 실무 검토 작성할 때 분석할 사항이 뭔지 그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1번에 대해서 산림지원 통과할 때는 이 정도. 그러니까 아까 그 사전 자료를 봤을 때 생태 환경일 때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고 평야는 이거. 그래서 이 내용 때 이걸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국내 기준, 해외 기준 비교하여 시사점 제시하고 표 도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후속 작업, 뭐 도면 작업, 보고서 작업이랄지 뭐 발표용 PPT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도면 및 개념도 설명해라. 실무 적용 시 의사결정 흐름도를 제시하라. 이렇게 적성했어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 AI는 그 사람에게 지시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기계라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I를 잘 활용하려고 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그걸 다 분절할 수 있는 능력이 실질적인 AI 활용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에서도 보면 이렇게 아까 같은 1차적인 보고서에서 이건 내가 도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보고 뭐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AI를 활용한 실무 능력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새로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를 그대로 한번 입력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 그대로 카피해서 넣었죠. 예. 저도 이 프롬프트를 만들면서 어, 경관에 대해서 전혀 다른 분야지만 나름대로 한 번씩 쭉 읽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질문 의도가 정확히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의도가 실무검토 복사에 재구성하겠다. 그다음에 발주처 설명 자료로 바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면 개념도 설명서에 포함하겠다. 이 정도 읽어보면 내가 생각하고 지시했던 바가 이쪽으로 이제 실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핵심 근거를 찾았네. 저는 이게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향상된 거겠죠, 신부에서.
발주자 설명의 핵심 키워드, 개념도 설명도. 핵심 키워드가 이제 이게 모르는 사람이 이제 사기칠 때 이거라도 열심히 읽어서 키포인트를 넣어놓으면 또 뭐 더먼더먼 끼는 이야기가 되겠네. 이렇게 전문가 앞에서 말을 못하더라도 더맨더먼 끼리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개념도 설명문.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번 4월에 하고 있는 문서 실무화 과정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를 작성하는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됩니다. 개념도 설명문 나오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는 개념도를 작성하는 게 이걸 또 잘 적용하면 개념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만든다는 것보다 개념도가 있는 책자에서 유사한 개념도를 검색을 해서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서 실무 과정에서 다뤄질 겁니다. 이런 프롬프트, 플로우 차트도 이걸 복사해서 그림 생성해주는 AI 기본 도구에 넣어주면 또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만드는 때, PPT를 만들 때 슬라이드 1번에는 이런 내용을 넣어서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이거 후속 작업,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랬잖아요. 후속 작업을 위해서 플로우 차트, 그 다음에 그, 보고서 만들라고 하는데 얘는 또 슬라이드를 만들어줬네. 이게 PPT를 만들 때 슬라이드 원하는 이런 걸 넣어줘라. 뭐, 그걸 좀 만들어주고 있네요. 대체 이게 보면은 보세요. 지금 이게 왜 나왔냐면, 제가 그 작업 지시할 때 후속 작업을 위해 다음 시행을 이행하라. 이게 도면 개념들 만들어 놓으면 보고서 쓰기 싫을 거 아니에요. PPT,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 근데 내가 후속 작업도 보고서를 만든다, PPT를 만든다. 정확히 지시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후속 작업을 위해서 해라. 그다음에 발주 설명을 위해서 도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지시가 여기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만드는 게 PPT형으로서 실전의 내용을 만들 건지, 실무 검토 보고서 본문형 문안을 만들 건지, 표도식 복분형 문안을 재정리하겠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작업 지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PPT AI라고 해서 막연히 지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팀장으로 일할 때 나보다 실력도 있고 까다로운 후배가 있어요. 그 까다로운 후배, 그 다음에 지시 잘못 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후배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AI에게 지시하는 거나 아주 유능하지만 까칠한 후배한테 작업 지시하는 거나 그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건 요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어, 이번 현장 실무 강의에서는 좋은 질문의 기본 구조에 갖춘 사례들을 서로 토론해보는 시간이 있었고, 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로 경관에 대한 핵심 질문사항이지만, 어, 의사전달이 잘못됐을 때, 의사전달이 안 됐을 때, 이것만 돌려봐라 이런 식이 됐을 때, 단순 나열은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모르니까 단순 이렇게 돌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돌려본 내용들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가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시키니까 어, 나름 그래도 이렇게 어, 쓸만해 보이는 것 아까보다는 나아가는 건 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발주자 설명 자료니까 읽어봤을 때 보면은 뭐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 대략 구성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사실 모르니까 뭐 많은 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연약지반 처리공법도 이거는 이제 제가 분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 하나의 그 현장에 서 주상도 그려놓고 공법 뭘 쓰지? 이런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한 섹션에 대해서 공법을 뭐 쓰는지 하고 초안을 잡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조사 보고서도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단면에 대한 입력자를 넣어보고 판단 기준 그래서 이제 뭐 농수로가 중요하니까 농수로가 치마형이 최소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법이 뭐가 있을지 최저간 추천 근거 이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 많아요. 이렇게 회의 직전에 그러면 잠깐 이렇게 돌려봐도 여기 보면은 치마 특성이 뭐 에너지 영상 매우 연약함 CC가 0.52 1.35 이건 압축성이 매우 큰 거거든요. CC가 0.5이면 엄청난 거 치마량이 많죠. 압력 기간 어, 이건 많은 이야기요. 기간도 이렇게 놓고 TV 0.848 우체에서 맞아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그 해상이 6.0에다가 이제로 값이 1.35 CC 0.52 엄청난 영역 집안인데요. 이 수치가 내가 여지껏 생각했던 거 대충 맞아요. 이거 굉장히 정확하다고 저 지방공학 기술자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한 사만도 그렇고 어, 질문 그 간단한 시간에도 어, 굉장히 실무에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어, 이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뭐냐면 뭐 PBD 간격 설계, 안밀계 상세, 와, 와우 이런 것까지 이거 한번 보죠. 안미계산 상세서 한번 이게 숫자를 보면 어느 정도 상세서 PBD 간격 설계 검토 여기까지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건 이제 제가 그냥 강사하기 전에 지방공학 기술자로서 그냥 궁금해져서 해보는 거예요. CV 값이 CC 값은 아까 CC 값인데 CV 값은 없네. 분리 표기에서 그렇죠. 이게 사실 시간에 관계된 거니까 T는 CV
여기서 나오는 것도 뭐예요? T90, 90담일 때 시간 8개월인데 6개월. 중간에 계산 과정이 여기서 쭉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가요. 이게 여기서 지금 쭉쭉 넘어가는 걸 이렇게 읽다 보면 작업이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우리도 일하고 놀라운 게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순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일하고 있는 거 그냥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숫자를 보면 안 밀겠어. 이거 다 가정치는 다 가정이라 표기하고 있죠. 이것도 기본 설정값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시간 안 밀도에서 CV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처음에 CV를 안 넣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정해 줬고 치마량은 CC값 이건 입력지에 있고 이재료 값이 넣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가정치를 넣으니까 0.9에다가 90cm 가정치를 CC값 0.52 넣고 1.35 0.9 큰 오류는 없어 보여요. 연약지반 두께가 6m 단면 가시 양면 배수 이거는 우리가 안 해주는데 입력을 안 해주니까 단면 배수, 양면 배수를 딱 구분해서 또 했잖아요, 이렇게. 예.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또 똑바로 했네요. PVD 간격. 이 숫자들을 보면 계산해서 이 숫자들 보면 어느 정도 상식 범위 안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지만 이게 이 작업하면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냥 8시간 내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요건 이제 강의 끝나고 심심한데 저는 또 한번 해봐야 되네. 어디까지 가는지. 자,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음, 이건 이제 지방공학 하는 사람들은 좀 꼼꼼히 보면서 관심이 있겠지만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오늘로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좋은 질문 기본 구조를 갖춰야 답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훌륭한 질문도 의사 전달을 정확히 해줘야 사람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이런 건 나름대로 추론해서 또, 그러니까 AI도 이런 좋은 질문에 대해서 지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서 답을 해줬고, 저도 이렇게 해볼 때 나름대로 이렇게 들어봐서 이렇게 상상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질문을 제시하는 분의 그 의도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나쁜 질문에서 하래요. 이게 뭐냐면 나쁜 질문이 아니라 그쵸, 나쁜 질문. 지금 질문을 받은 사람이 뭔 작업을 해야 할지 모르고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그 AI 활용해서 서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까지 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입문 강의 과정을 마쳤고요. 입문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구조화된 구조 지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어, 그리고 다음 강의 때
지금부터는 이제 문서 작성 실무에 대해 실무 과정에 대해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사 추후 설명이랄지 이런 거를 해서 그 AI가 더 숙련되게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릴 테고, 그 다음에 제가 무엇보다 AI 활용한 실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 업무 능력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게 나름대로 상상해서 이걸 쪼갰잖아요. 그 전혀 다른 분야 건데, 이쪽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답을 돌려서 여기서 내용을 읽어보고 이걸 발주처에다 보고하거나 심검수 작성할 때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AI 활용의 근본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자체가 뭐 AI가 도구 뭐냐 보조자일 뿐이지 이런 걸 분석해서 작성해 줄 능력이 없으면 그게 AI를 활용하는 건데 조금 다른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좀 방향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까지 오셔서 이렇게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응원도 해주시는 우리 저 선후배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